정희는 저녁을 먹고 싱크대 앞에 섰다. 설거지는 늘 그렇듯 남아 있었다. 정희는 늘 그렇듯 손을 움직였다. 그런데 오늘은 손이 빨라졌다. 급해서가 아니라 자꾸만 마음이 앞으로 가서 손이 따라가는 느낌이었다. 정희는 물을 잠그고 행주를 접었다. 행주를 적는 모서리가 오늘은 이상하게 반듯했다. 정희는 그 반듯함이 조금 낯설었다. 원래 정희의 하루는 반듯한 것들로 가득했는데 그 반듯함이 정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반듯함이 정희를 도와주는 것 같았다. 정희는 외투를 집어들었다. 문을 열기 전에 휴대폰을 한번 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정희는 그 사실이 조금 가벼웠다. 그리고 가벼운 만큼 조금 허전했다. 정희는 허전함을 억지로 채우지 않기로 했다. 그냥 나가기로 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정희는 거울을 보지 않았다.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이 자기에게 물을 것 같아서. 너 지금 왜 나가? 정희는 그 질문이 이제는 싫었다. 싫어서 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이라서 그냥 흘려보내고 싶었다.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차가웠다. 정희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다. 편의점 불빛이 보였다. 정희는 멈췄다가 이번엔 멈추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발이 문 앞에서 또 자연스럽게 멈췄다. 정희는 그 멈춤을 부정하지 않았다. 정희는 문을 열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정희는 온장고 앞에 섰다. 캔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있었다. 정희는 한 개를 집었다. 손바닥에 온기가 남았다. 정희는 그 온기만으로 오늘은 충분할 것 같았다. 그런데 손이 다시 온장고로 들어갔다. 정희는 두 개를 들었다. 정희는 왜? 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다. 왜를 붙이면 이 밤이 무거워질 것 같아서. 정희는 결제했다. 봉투를 받아들고 나왔다. 바깥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봉투 안의 따뜻함이 정희를 조금 덜 차갑게 만들었다. 정희는 공원으로 걸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발소리가 또렷했다. 정희는 걷는 동안 봉투 손잡이를 손가락에 몇 번이나 더 감아주는지 스스로 알아차렸다. 정희는 그걸 긴장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긴장이라고 부르는 순간 마음이 너무 커질 것 같아서. 벤치가 보이기 전에 정희는 자리를 먼저 확인했다. 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정희는 발을 멈추지 않았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오셨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는 자리를 살짝 비켰고 정희는 앉았다. 정희는 가방을 옆에 내려놓았다. 봉투도 옆에 내려놓았다. 2개. 정희는 그 숫자가 손끝에 남아있는 밤을 요즘 자주 살고 있었다. 오늘은 공기가 조금 달랐다. 그 사람은 정희가 앉는 걸 확인하고도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다. 늘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오늘은 말을 아끼는 쪽이 아니라 말이 묻힌 쪽에 가까웠다. 정희는 그 차이를 알아차렸다. 정희는 알아차리면서도 묻지 않았다. 대신 공기를 꺼냈다. 춥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은 더 추워요. 말끝이 아주 조금 내려앉았다. 정희는 봉투를 열었다. 캔 하나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따뜻했다. 정희는 2번째 캔을 꺼내려다가 손을 멈췄다. 오늘은 그 캔을 꺼내는 순간 무언가를 정해야 할 것 같았다. 정희는 정하는 일이 여전히 어렵다. 정희는 캔 하나만 손에 쥐고 있었다.
그는 그 캔을 한 번 보고 정희의 손을 한 번 보고 시선을 거뒀다. 따뜻한 거네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둘은 잠깐 따뜻한 캔 하나만 있는 침묵을 그대로 두었다. 그때 짧은 진동이 울렸다. 그 사람의 주머니에서. 그는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정희는 보려한 게 아니었다. 다만 그가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두는 순간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떨어졌다. 화면에 짧은 글자가 스쳤다. 야. 그는 손가락으로 알람을 끄듯 쓸어내렸다. 진동이 멈췄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휴대폰은 주머니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휴대폰을 넣지 못했다. 꺼진 화면을 한 번 더 바라봤다. 정확히 확인하려는 사람처럼. 혹은 이미 확인했는데도 마음이 한 번 더 확인하게 만드는 사람처럼. 그 짧은 멈춤 사이에 정희가 말했다. 지금 가야 해요? 그 말은 정희에게서 나온 첫 질문이었다. 사정을 묻는 질문이 아니었다. 이유를 묻는 질문도 아니었다. 다만 지금 이 사람의 몸이 일어나려는지 앉아 있으려는지 그 움직임을 확인하는 말. 그런데도 그 말에는 무게가 있었다. 그 사람의 손이 멈췄다. 진동 때문이 아니라 정희의 질문 때문에 멈춘 것처럼 보였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정희를 봤다. 정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정희를 보는 눈으로 정희가 묻지 않은 말을 잠깐 읽는 것 같았다. 왜 묻지?가 아니라 어떤 뜻이지? 그런 눈빛이었다. 그는 아주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결국 말했다. 네, 가야 해요. 대답은 분명했다. 그건 사실이었고 그는 사실을 바꾸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지 못했다. 꺼진 화면을 한 번 더 보고 그제야 천천히 휴대폰을 넣었다. 그 동작 하나가 정희에게는 충분히 크게 들렸다. 그는 벤치에서 완전히 일어서지 못한 자세로 반쯤만 일어섰다.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떠나는 것도 아닌 애매한 높이. 그가 낮게 덧붙였다. 금방요. 그 금방은 정희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다. 정희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정희는 괜찮아요? 를 삼켰고 무슨 일이에요? 를 삼켰고 다녀오세요. 또 삼켰다. 정희는 대신 행동을 고르기로 했다. 정희는 봉투에서 두 번째 캔을 꺼냈다. 꺼내는 순간 정희는 그 캔을 건네는 방식이 오늘은 달라야 한다는 걸 알았다. 손에 쥐어주면 너무 직접적일 것 같았다. 무릎 위에 올려주면 너무 가까울 것 같았다. 정희는 캔을 벤치 위에 그의 자리 쪽으로 조금 당겨 놓았다. 여기 있어요. 라는 말 없이 캔이 있는 위치로만 말하는 방식. 그는 캔을 봤다. 그리고 정희를 봤다. 그 시선은 짧았지만 정희는 그 안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잠깐 소란해졌다는 걸 느꼈다. 그는 캔을 집었다. 바로 열지 않았다. 그저 손에 쥐었다. 그리고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는 한 발 떼다가 다시 한번 정희를 봤다. 정희가 붙잡을 거라 생각해서가 아니라 정희가 방금 던진 질문이 그에게도 남아있어서 확인하듯 보는 눈이었다. 정희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가 걸어갔다. 정희는 그의 뒷모습을 오래 보지 않았다. 오래 보면 이 밤이 너무 특별해질 것 같아서.
정희는 벤치에 남았다. 손에 쥔 캔은 따뜻했지만 바람은 차가웠다. 정희는 방금 자기가 한 질문을 되돌려 보았다. 질문 하나로 사람의 동작이 멈추는 걸 정희는 처음 봤다. 정희는 그게 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조금 낯설었다. 낯설지만 싫지 않았다. 정희는 묻지 않는 사람이었고 묻지 않음으로 사람들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오늘은 딱 한 번 묻고 딱 한 번 멈추게 했다. 정희는 그 무게를 계속 들고 가고 싶지는 않았다. 정희는 그 무게를 그냥 있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다. 공원을 나왔다. 편의점 불빛이 보였다. 정희는 들어가지 않았다. 오늘은 더 따뜻한 걸 만들고 싶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불을 켰다. 탁자 위는 비어 있었다. 정희는 그 빈 탁자를 보며 잠깐 멈췄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다. 정희는 화면을 몇 번 눌렀다가 멈췄다. 정희는 아까 그 사람의 휴대폰 화면에 스친 한 글자를 떠올렸다. 정희는 자기에게도 한 글자짜리 알람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잠깐 생각했다. 정희는 그 생각을 저장하지 않았다. 대신 물을 끓였다. 컵에 따뜻한 물을 따랐다. 손으로 컵을 감싸쥐자 온기가 손끝으로 들어왔다. 정희는 오늘의 질문을 다시 떠올렸다. 지금 가야 해요? 정희는 그 문장이 상대를 붙잡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놓아주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정희는 오늘 밤을 말로 정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다. 정희는 다음에 그 진동을 또 보게 된다면 오늘처럼 아무 말도 못하진 않을 것 같았다. 그게 어떤 말일지는 정희도 아직 모른다. 정희는 모르는 걸 오늘은 괜찮게 두었다.